충격. 미국 할아버지가 한국 사위를 찾게 된 진짜 이유 들어보시면 소름 돋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시애틀에 살던 65살 항공우주 엔지니어 로버트 할아버지 가족에게 비극이 닥쳤어요. 사고로 사위를 잃고 완전히 무너진 가족. 딸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손녀는 아빠를 찾으며 울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바로 BTS 때문이었어요. 아, 참,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내가 이명웅이나 트로트에 푹 빠진 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기분 정확히 아실 거예요. 이 미국 할아버지도 처음엔 똑같았거든요. 도대체 애들이 왜 이런 음악에 빠져 있는 거야, 한글도 모르면서 시끄럽고 이상한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무려 $2,000짜리 BTS 콘서트 티켓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장에서 5만 명이 한글로 노래 부르는 장면을 목격하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글이 이렇게 대단한 문자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든 과학적 문자. 500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창제한 기적의 글자. 할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국 방문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김치 먹고 맵다 맵다 연발하며 물 주세요를 한국어 배우는 할아버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열하며 500년 전 왕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어요. 라고 감사 인사드리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딸의 새로운 인연까지 만나게 되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한글 하나가 어떻게 한 가족을 구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BTS부터 세종대왕까지 한글의 진짜 위대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 감동 실화를 감동 내국자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로버트 존슨이고요. 시애틀에서 35년째 살고 있었어요. 보잉사에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로 일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과는 오랜 파트너 관계였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그냥 일하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아내 낸시와 결혼한 지 40년 딸 에밀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사위 마이클과 손녀 조이까지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2021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마이클이 에밀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마이클이 치였다는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만 인사 한마디 못하고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본 광경은 아직도 생생해요. 에밀리는 울음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 11살 조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홀로 조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마이클 없는 집에서 매일 울기만 했어요. 조이는 아빠가 언제 돌아오냐고 계속 물었고 낸시는 딸과 손녀를 보며 같이 눈물만 흘렸죠. 더 큰 문제는 보험회사였어요. 상대방이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절차가 복잡하다며 계속 미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조사가 더 필요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변호사는 또 어떻고요? 수임료만 받고는 제대로 일도 안 했어요. 돈만 챙기고 관심도 없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급하게 하면 오히려 손해예요.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위로해주던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에밀리도 이제 새 출발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냐. 조이를 위해서라도. 정말 화가 났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 몇 달도 안 된 딸에게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집은 완전히 침묵의 집이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조이를 학교에 보내고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 조이는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할머니 낸시에게만 매달렸어요. 낸시도 마찬가지였죠. 원래 활발하던 성격이 완전히 변해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어떻게 가족을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기계와 숫자만 다뤄온 엔지니어인 제가 상처받은 가족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정말 의외의 곳에서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사고가 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죠. 마이클 사고 처리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자꾸 보상을 미루니까 전문가 도움이 필요했어요. 시내에 있는 로펌을 찾아갔는데 정말 차가운 곳이더라고요. 변호사 리처드 스미스는 50대 중반의 냉정한 남자였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에밀리와 저는 희망을 품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음주운전 사고라는 것, 상대방 보험사가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 분명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리처드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임료부터 지불하라는 거예요. 일은 그 다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기대부터 하지 말라며 이런 케이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돈부터 받고 싶겠지만 현실이라는 게 있다나요. 생각 없이 말하는 그 차가운 어투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언제쯤 해결될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변호사는 1년, 2년 길어지면 3년도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성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진 딸 앞에서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제가 우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냐고 조금이라도 배려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는 힘든 건 알겠지만 감정으로 법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더라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돈만 받고는 관심도 없다는 듯한 태도. 그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올 때 에밀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마이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이런 식이니.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22년 5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던 우리 집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따따따따따따. 이게 뭐지? 낸시가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죠. 부엌으로 가봤더니 낸시가 휴대폰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낸시의 웃는 얼굴이었어요. 여보, 뭘 보고 있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급하게 휴대폰을 감추더라고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런 일이 자주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면서도 콧노래, 설거지하면서도 콧노래. 그리고 가끔씩 휴대폰 보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보는 거지? 어느 날 밤 낸시가 화장실에 갔을 때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유튜브 시청 기록이 전부 똑같은 거였어요. BTS 다이너마이트, BTS 버터, BTS 퍼미션 투 댄스. 아, BTS 한국 가수 말하는 건가? 제가 한국과 일은 했지만 음악은 전혀 몰랐거든요. 그냥 아시아 아이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낸시가 이런 걸 보고 있을까요? 62살 할머니가 말이에요. 궁금해서 몰래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는 7명의 젊은 남자들이 나와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추는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노래도 영어로 부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내용이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더라고요. 라이프 고즈 온 다이너마이트 같은 가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래서 낸시가 이걸 보고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조이가 할머니 방에서 같이 뭔가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RM이라고 해, 리더야. 와, 키가 정말 크네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지니야, 정말 잘생겼지. 조이가 웃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조이의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뭔가 우리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 음악이 어떻게 상처받은 우리 가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가사도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어요. 낸시와 조이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건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요. 65살 엔지니어가 BTS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새로운 기술을 분석하듯이 말이에요.
일단 저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유튜브에서 BTS 입문자를 위한 영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멤버가 7명이나 되고 각자 이름도 다 다르고 RM 슈가 제이홉 지민 비정국 이걸 다 외우는 것부터가 일이었어요. 특히 이름들이 정말 헷갈렸거든요. RM이라고 하는데 처음엔 RAM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메모리 말이에요. 아니면 람보. B라는 이름은 더 어려웠어요. B라고 쓰기도 하던데 그럼 V인가 B인가. 그리고 제이홉은 또 뭐고 홉 이맥주 원료 홉을 말하는 건가. 정말 외국 이름은 어려워요. 평생 존 마이클 데이비드 같은 이름만 듣고 살았는데 말이에요. 처음엔 구분도 안 됐어요.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며칠 보다 보니까 하나씩 특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RM은 키가 크고 영어를 잘하고 이 친구가 리더구나. 그리고 RM이 램 몬스터의 줄임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몬스터라니 무서운 이름이네요. 지는 정말 잘생기고 이건 금세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눈에 띄더라고요. 슈가는 좀 차가워 보이는데 이름은 달콤한 설탕인데 왜 저렇게 차가워 보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외워나갔어요. 그리고 노래도 하나씩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해서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솔직히 처음엔 이게 뭔 소리야 했었어요.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런데 자꾸 들으니까 멜로디가 귀에 맴돌더라고요. 특히 다이너마이트는 완전 영어 노래여서 이해하기도 쉬웠고요. 코즈 아이 인 더 스타즈 투나잇 이 부분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엔에서 연설하고 빌보드 1위 도하고 그래미 후보에 오르고. 이건 그냥 아이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들이었어요. 특히 RM이 유엔에서 한 연설을 보고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한국 청년을 보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낸시 앞에서 BTS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BTS라는 그룹이 꽤 유명하다면서. 그런데 그 람보 아니 RM이라는 친구가 리더라고 하던데. 낸시가 깜짝 놀라면서도 웃더라고요. 어머 당신도 알게 되었냐면서. 람보가 아니라 RM이라고 정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멋있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부터 낸시가 저에게 BTS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각 멤버들의 특징, 좋아하는 곡들, 재미있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제가 틀리게 외운 이름들을 하나씩 교정해 주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낸시였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예전의 낸시 같았어요. 그리고 조이도 할아버지가 BTS를 안다는 걸 알고는 완전히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BTS 좋아하냐고 누가 제일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리더 람보 아니 RM이 괜찮은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와 할아버지도 랩몬 좋아한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자꾸 람보라고 하냐면서 깔깔 웃기도 했어요. 조이가 RM을 랩몬이라고 부르는 것도 새로 배웠고요. 그렇게 우리 집에는 조금씩 대화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BTS라는 공통 분모가 생긴 거죠. 물론 아직 에밀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소한 낸시와 조이는 다시 웃기 시작했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을 치유하는 힘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비록 제가 아직도 이름을 제대로 못 외우고 노래도 잘 모르지만 가족이 행복해한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처음으로 BTS 노래를 제대로 들어봤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서 말이에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였는데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가사는 잘 모르겠지만 멜로디가 밝고 희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걸 듣고 힘을 얻었구나 싶었어요. 가족들이 조금씩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특히 낸시를 보면서 말이에요. BTS 영상을 볼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아쉬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 아이들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낸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한국어 부분이 나올 때마다 답답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평생 기계와 숫자만 다뤄온 엔지니어인 제가 음악이나 언어에 대해서는 정말 문외한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BTS를 더 잘 이해하는 방법, 한국 음악 감상법 이런 걸 검색해봤죠. 그런데 자꾸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어, 한글 이런 단어들이요. 한글을 알면 BTS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가사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 이런 글들이 계속 나왔어요. 한글이라 30년 동안 한국과 일하면서도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업무는 영어로 하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 가족 특히 낸시를 위해서라면 한글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시애틀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시애틀에 세종학당이 있다는 거였어요. 주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운영하는 정식 한국어 교육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초급부터 고급까지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세종학당 웹사이트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BTS 콘서트 정보가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 소식을 알려주는 게시판에서 말이에요. BTS 라스베이거스 콘서트 개최 예정.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어를 배울 곳을 찾다가 BTS 콘서트 정보까지 알게 되다니. 이건 정말 운명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어를 배우면 낸시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BTS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이도 좋아할 것 같고, 혹시 에밀리도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BTS 콘서트라 이것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모두 동의해야 하는 거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들아, 아니 여보, 그리고 애들아, 제안이 하나 있어.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특히 낸시는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한국어를 배워보는 게 어떨까? 잠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조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와, 정말요? 한국어 배우면 BTS 노래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낸시도 눈이 반짝이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그런 생각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는데? 저는 며칠 동안 조사한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시애틀에 세종학당이 있다는 것, 정식 한국 정부 기관이라는 것, 가족이 모두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덧붙였어요. 그리고 BTS 콘서트도 곧 라스베이거스에서 한다더라. 혹시 한국어 조금 배우고 나서 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낸시와 조이의 눈이 더욱 반짝였어요. 에밀리는 아직 망설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관심 있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가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이지, 우리가 못할 것도 없잖아.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함께 배운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국어 학습 계획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바로 세종학당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수강하는 경우도 많다고,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했어요. 수강 신청을 하고 나니까 정말 설레었어요. 65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니 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낸시가 정말 좋아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런 생각을 해주다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아, 이게 바로 가족을 위한 일이구나. 이런 작은 배려가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정말로 BTS 콘서트에 가족을 데려가 주자. 그때쯤이면 에밀리도 조금은 나아져 있을 테고.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2022년 6월 드디어 우리 가족의 첫 한국어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첫날 세종학당에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조이처럼 어린 학생들부터 저처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리고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정으로 가득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손녀 때문에 BTS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우연의 일치였어요. 한국어 선생님은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으셨어요. 저희 같은 초보자들을 위해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 수업에서 배운 건 한글의 기본 원리였어요.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리의 원리를 그대로 글자로 만든 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나라 문자들은 대부분 그림에서 발전한 건데 한글만은 처음부터 소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도 쉽고 표현력도 뛰어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건 글자 자체는 생각보다 쉽게 외워졌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립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정말 논리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가는 기역 아, 나는 니은 아, 이런 식으로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발음이었어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안녕하세요 라고 따라했어요. 이응 받침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가 되고 죄송합니다는 죄송합니다가 되고 정말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저와 비슷한 할아버지 분도 똑같이 틀리신다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웃으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왜 다 시옷을 히읗으로 발음하시는 걸까요? 라고 말이에요. 우리 둘 다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정말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입모양부터 혀의 위치까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면서 말이에요. 몇 주 후에는 간단한 인사말들을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웃으면서 도와주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낸시는 저보다 발음이 훨씬 좋았고 조이는 정말 빨리 배웠어요. 에밀리도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따라왔고요. 그런데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선생님이 한국어의 특별한 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내 가족 대신 우리 가족이라고 한다고, 내 엄마 대신 우리 엄마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뭉클했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마이예요. 마이 패밀리, 마이 맘, 마이 하우스. 모든 걸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라고 한다니 가족을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로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우리 가족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이 정말 좋다고 낸시가 말했고 조이도 신기해했어요. 에밀리도 뭔가 감동받은 표정이었고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서는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세종학당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는 서로 배운 걸 복습하고 처음엔 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혀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가족들이 웃으면서 도와주니까 부끄럽지 않았어요. 특히 조이가 제일 빨리 배우더라고요. 아무래도 어리니까 언어 감각이 좋았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조이가 학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발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세계 문화에 대해 발표하는 숙제를 내주셨는데 조이가 한국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조이 혼자서는 준비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도와주기로 했어요. 낸시는 BTS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주고 에밀리는 한국 역사에 대해 찾아봐주고 저는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정리해주고 정말 가족 프로젝트가 되었어요. 조이는 발표에서 한국어로 인사도 하고 간단한 한국 문화도 소개했어요. 물론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티가 났어요. 발표가 끝나고 나서 조이가 집에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신기해했다고 한국어를 할 줄 안다니 정말 멋있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이가 클래스에서 제일 한국 전문가가 되었다면서 웃었어요.
그런 조이를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손녀가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할아버지로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세종학당에서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음식 만들기, 한복 입어보기, 전통 게임 해보기 이런 것들이요. 우리 가족은 모두 참가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운 곳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어요. 특히 정이라는 개념을 배웠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특별함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BTS 콘서트 티켓을 사보자. 우리 가족이 함께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가까워졌으니 이제 정말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특별한 변화를 느꼈어요. BTS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단순히 외국 가수가 아니라 한글로 마음을 전하는 한국의 젊은이들로 보이더라고요. 세종학당에서 배운 몇 개의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가끔씩 BTS 노래에서 사랑, 가족, 꿈 같은 단어들이 들리면 정말 신기했어요. 아, 이게 바로 한국어구나. 이 언어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의 변화도 정말 놀라웠어요. 낸시는 이제 BTS 영상을 볼 때마다 아, 이 단어 배웠지 하면서 신나했고, 조이는 학교에서 한국어 몇 마디 할 줄 안다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에밀리도 조금씩이지만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2022년 9월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BTS 콘서트 티켓을 사보자.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가까워진 BTS를 직접 보는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85년 살면서 콘서트는 클래식 공연 몇 번이 전부였거든요. 이런 젊은 사람들 음악 콘서트는 정말 생소했죠. 하지만 가족이 좋아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한국어와 관련된 일이라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비밀리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BTS 콘서트 티켓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티켓 예매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VIP, 플래티넘, 사운드 체크.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 세계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VIP 실버 티켓이 한 장에 $450라니. 4명이면 거의 $2,000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잠깐 망설였어요. 평생 이런데 돈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변했는지. 마이크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가족들이 BTS를 통해 조금씩 희망을 찾았고 한국어를 함께 배우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에밀리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고, 조이는 학교에서 자랑할 거리가 생겼고, 낸시는 매일 행복해했어요. 그 모든 게 이 BTS라는 아이들 덕분이었죠.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한국어도 알고 있으니까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결국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할 수 있었어요.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까지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었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그런데 티켓을 산 다음에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말하지? 여보, BTS 콘서트 티켓 샀어라고 갑자기 말할 수도 없고, 특히 에밀리는 아직도 큰 외출을 힘들어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완벽한 기회가 왔어요. 에밀리의 생일이었거든요. 2022년 10월 15일, 에밀리의 38번째 생일. 작년엔 마이클과 함께 축하했던 날이에요. 올해는 조용히 지날 줄 알았는데, 조이가 엄마 생일이니까 케이크라도 사자고 먼저 제안했어요. 낸시도 동의했고 저도 물론 찬성했죠. 작은 생일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촛불 끄는 에밀리를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에밀리도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야, 생일 선물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에밀리는 케이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솔직히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65살 할아버지가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샀다니. 그래서 조금 어색하게 말했어요. BTS 콘서트야.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 거. 잠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조이가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할아버지 정말이냐면서 진짜 BTS 콘서트냐고 소리쳤어요. 낸시는 이런 비싼 티켓을 정말 괜찮냐며 걱정스러워했어요. 한국어 수업 받으면서 요즘 콘서트 티켓이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되었거든요. 에밀리는 망설이더라고요. 아직 큰 외출이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에밀리야, 나도 솔직히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몇 달 동안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문화도 알아가면서 너희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거든. 그걸로 충분해. 우리 가족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함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에밀리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 같았어요. 정말 고맙다면서 이런 아빠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첫 번째 BTS 콘서트 여행이 확정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 콘서트가 어떨지, 제가 즐길 수 있을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가족이 행복해한다면 그걸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이나마 한국어도 알고 있으니까 전에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할아버지로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티켓을 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BTS 노래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한국어 공부한 보람으로 몇 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더라고요.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몇 달간 한글을 배우고 나니 라스베이거스 콘서트에 갈 때는 마음이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이번엔 정말 한글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가는 거니까요. BTS가 단순히 외국 가수가 아니라 한글로 마음을 전하는 한국의 젊은이들로 보이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조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번엔 한국어 가사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기대된다고 말이에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해서 콘서트장으로 향했을 때 이번엔 한글 피켓들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었어. 이제는 이런 글자들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미국인들이 든 피켓에도 한글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세종학당에서 배운 대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구나 싶었어요. 콘서트장에서 또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조이가 다른 미국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조금 더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부해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몇 달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하면서 어떻게 한국어를 배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가족 모두가 세종학당에서 한글부터 배우고 있다고. 한글이 정말 신기한 문자라고 말이에요. 그런 조이를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콘서트가 시작되고 이번엔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BTS가 한국어로 멘트를 할 때 조금이나마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말들은 들렸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왔어요. RM이 한국어로 긴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제가 아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가족, 사랑, 꿈, 희망 이런 단어들이요. 비록 전체 내용은 몰랐지만 그가 가족과 사랑,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게 바로 한글의 힘이구나.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조금만 배워도 마음이 통할 수 있구나. 스프링데이가 나왔을 때는 정말 특별했어요. 이번엔 가사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고 들을 수 있었거든요. 보고 싶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에밀리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5만 명의 관객들이 함께 한글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는 저도 그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글을 배운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운 하모니에 조금이나마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조이가 저에게 귀갯말로 속삭였어요. 할아버지,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한글 배웠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맞는 것 같았어요. 저기 있는 수많은 외국인들도 우리처럼 한글을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일 거예요. 콘서트 중간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BTS가 아미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관객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한글이더라고요. 세종학당에서 배운 대로 아미는 ARMY가 아니라 아름다운 미소의 줄임말이라고 했거든요. 한글로 만든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팬들이 한글로 만든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한글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니.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콘서트 막바지에 BTS가 한국어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들은 말은 우리 아미 정말 사랑해요. 고마워요. 우리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세종학당에서 배운 바로 그 우리말이에요. 그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구나 싶었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낸시는 이번엔 가사를 조금 알아들으니까 더 감동적이었다고 했고, 에밀리는 한국어로 표현하는 감정이 정말 아름답다고 했어요. 조이는 다른 외국인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준 게 정말 뿌듯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한글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외국 음악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소통 도구를 익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드신 한글이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주고 있다니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한글을 만든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이라는 이 아름다운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이라는 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날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한국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일기를 써봤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색한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은 충분히 담겨 있었어요. 한글이라는 아름다운 문자로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한글의 나라, 그 따뜻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2023년 5월 드디어 우리 가족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한글로 쓰여진 안내판들, 한국어로 들리는 안내방송들, 몇 달 동안 세종학당에서 배운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공항 직원분이 저희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시는데 조이가 용기를 내서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한국어를 정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서울에 도착해서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로 간 곳이 전통 한식당이었는데 정말 모험이었어요. 메뉴판을 보니까 한글로 쓰여 있는데 세종학당에서 배운 글자들이 보이더라고요. 불고기, 김치찌개, 비빔밥 이런 단어들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음식이 나오고 나서였어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매웠어요. 미국에서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도 매웠어요. 맵다, 맵다. 제가 한국어로 외쳤는데 발음이 맵다, 맵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식당 사장님이 웃으시면서 물을 가져다 주시는데 저는 급하게 물물 하면서 손짓을 했어요. 그때 조이가 세종학당에서 배운 걸 기억해내더라고요. 할아버지, 물 주세요. 는 물 주세요 라고 해야 한다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제가 한국어로 외치니까 사장님이 더 웃으시면서 큰 물컵을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계속 먹다 보니까 김치가 맛있더라고요. 매우면서도 중독성이 있었어요.
이 음식 자꾸 먹게 된다고 어색한 한국어로 말하니까 사장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불고기는 맵지 않아서 정말 맛있었고 비빔밥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다만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은 여전히 매웠지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낸시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당신이 맵다 맵다 할 때 정말 웃겼다고. 그런데 한국어로 물 주세요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면서 한국 음식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길을 물어보려고 한국어로 말을 걸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외국인인 걸 아시고도 천천히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광화문 광장에 갔을 때였어요.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동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세종대왕 동상이었어요. 한글을 만들어주신 그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동상 앞에는 추구기, 해시계, 혼천에 같은 발명품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뿐만 아니라 이런 과학기구까지 만드신 분이라니.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동상 뒤편 지하에 있는 세종이야기 전시관이었어요. 한글 창제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세종학당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도 직접 볼 수 있었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도 디지털 체험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세종대왕의 마음을 읽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전시관을 다 보고 나서 저는 다시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만들어주신 한글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저희는 BTS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고 이렇게 가족이 하나 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가족들도 모두 함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500년 전 왕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다니 이런 경험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정말 우연한 만남이 있었어요. 경복궁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미국 가족이라고 하니까 정말 신기해하시면서 궁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은 30살 정도의 회사원이었는데 영어도 잘하시고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에밀리와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미국에 관심이 많으시고 에밀리도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통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그분이 저희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전통 한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고 계시고 장래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시고 무엇보다 에밀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예의 바르고 진중했어요. 상처받은 과거가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해 주시면서도 압박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에밀리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떤 것 같아? 오늘 만난 분. 에밀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 같다고. 마이클과는 다르지만 그분만의 따뜻함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뭉클했어요. 에밀리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상대가 이렇게 좋은 한국 남자라는 게, 물론 아직 시작 단계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에밀리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앤서울 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지난 1년 반을 돌이켜봤어요. 마이클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우리 가족이 BTS를 통해 희망을 찾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시 하나가 되고 한국에 와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어요. 그때 조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 맞아.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진짜 공동체가 된 거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게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한글 그리고 BTS라는 7 젊은이들 덕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에밀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어요. 한국분과 좋은 인연이 되든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든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우리라는 개념처럼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예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에밀리가 한국 남자와 인연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그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죠? BTS라는 7명의 한국 청년들이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준 기적.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만들어주신 한글이 연결해준 새로운 세상. 이게 바로 진짜 한류의 힘이 아닐까요?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가족과 가족을 이어주는 그런 따뜻한 힘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감동 내국자가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로버트 할아버지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에밀리는 그 한국분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조이는 학교에서 한국 문화 전문가가 되었어요. 낸시 할머니는 여전히 BTS 열혈 팬이고, 로버트 할아버지는 지금도 낸시랑 세종학당에 다니며 한글 공부를 계속하고 계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BTS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니.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일이 로버트 가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진짜 힘이에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만드신 한글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고, 우리라는 따뜻한 개념이 외국 가족들을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한글의 과학성,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 BTS로 증명된 K컬처의 힘,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감동 내국자는 앞으로도 이런 대한민국의 숨겨진 자랑거리들을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한국인이 모르는 우리나라의 진짜 위대함, 전 세계가 인정하는 K컬처의 감동 스토리들. 여러분도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싶지 않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감동적인 한류 스토리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고요. 감동 내국자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대한민국 감동 실화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한글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